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시 공공부장 폐지 선언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금감원 등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이 추진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서울시도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주택 공급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내세우면서 지난해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8만 호였고 최근 3년간의 입주 물량을 상회하는 물량이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도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은 8만 3천 호이고 이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이 2만 4천 호가 공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3%를 달성했다고 자찬을 했고요. 올해 10% 이상 확보할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부각을 시켰는데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에서 1인, 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려왔고 3인, 4인 주택 공급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다 많이 비판을 해왔었죠 제가. 그런데 여기에 깜짝 놀랄만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로또 분양에 대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및 확산이래요. 그래서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 그리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서 공급을 해서 2023년까지 1150호 그리고 2028년까지 15,700호 등 총 7만 7천호를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기존 공공분양주택은 폐지된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자, 굉장히 황당하죠. 이건 뭔 개소리냐. 자, 먼저 지분 적립형 주택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의 20에서 25%를 입주할 때 내서요.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요. 20년에서 30년에 걸쳐서 100%로 늘려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분양가 5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초기 분양 대금으로 1억을 납부하면요. 그 중에서 20%의 지분을 취득하는 겁니다. 나머지 4억이 남잖아요. 이 4억은요. 20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의 원리금과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지분을 서서히 늘려나가는 거예요. 단순 비율적으로 하면 4%씩 취득하는 것으로 되겠죠. 그래서 점점 지분을 늘려나가면서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완전한 소유주가 바뀌게 되는 구조로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 30년 정도 거주해야 된다는 의무가 부여되고요. 중간에 이사하게 되면 양도 차익을 SH와 지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구조가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일단은 장기 거주 실수요자한테 우선순위를 제공한다는 부분, 한마디로 투자 수요로 접근하는 사람을 차단시키겠다는 게 그 의도고요. 시세 차익 가능성이 큰 서울 지역의 공공주택에 대해서 실수요자한테 우선적으로 아무래도 권리를 부여한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거주자의 이동 제한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나 그 부분도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서울시는요. SH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모두 이런 형태로 대체를 하겠대요. 근데 지금 SH에서 공급할 만한 신규 택지가 있나요? 이제 강일지구를 마지막으로 대부분 신규 택지는 소진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올 신규 택지는요. 3기 신도시나 최근에 2020년에 5월과 8월에 발표한 이제 중소규모의 공공기반 토지에서 공급이 될 예정인데 여기서 공급되는 게 대부분 공공분양 형태나 공공임대 형태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 공공분양 중에서도 SH공사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이런 식으로 지분 적립형으로 진행이 된다는 부분이죠. 자, 서울시는 이 제도를 언제부터 도입하려고 했을까요? 2020년 7월에 발표된 언론 보도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요. 서울시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서울 4대문 안에 6,000가구, 서울 의료원 부지에 3,500가구,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5,000에서 700가구를 50층 고밀도 개발로 공급할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30, 40대 세대의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공급할 거냐? 지분 적립형 방식으로 공급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여러 가지 공급 방안 중에서 왜 지분 적립형으로 공급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자, 바로 6월 30일에 발표된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속가능한 저렴주택 공급 위에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모델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공공분양 제도 이외에 다른 모델을 도입을 해야 된다. 누굴 위해서? 소득 5, 6분위 자가소유 지원 목적을 위해서. 자, 그럼 소득 5, 6분위가 어느 소득일까요?
자, 월 400에서 460만 원의 가구 소득을 얻는 곳에 이제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을 했대요. 자, 그동안 서울시는요, 주택 공급 계획이요, 대부분 이 저소득층 1분위에서 4분위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공급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을 위한 이제 임대주택 공급만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거에 덤으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수요 유입은 차단하려는 것이 그 보고서의 핵심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공공자가주택 공급 모델 중에서 최적의 방안을 선출한 것이 바로 토지 임대형 지분 공유제 주택이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네 가지 모델 중에서 지분 공유제가 수분양자의 비용 경감 등 기준에 가장 적합적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공공자가주택 공급 방안이 경기도나 국토부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토지 임대형 지분 공유제로 마음을 굳혔다고 하네요. 자, 왜 이런 모델이 좋다고 생각하냐? 해외 사례를 든 거예요. 싱가포르의 토지 임대형 환매 조건부 주택 이런 제도 좋더라. 영국 지분 공유제도 좋더라. 미국 공동택 토지 신탁 주택 이런 것도 있더라.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미국이나 영국은요, 그렇게 활성화된 제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이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공공자가주택 도입은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토부, 경기도 역시 도입이 예정이 돼 있고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도요, 자, 신혼부부한테 그리고 장년한테 20평대, 30평대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 공급 방식이 바로 공공자가주택 이런 식으로 공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도는요, 치명적인 문제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45만 원 넘는 신규 택지를 지정한 이유가 뭐죠? 아파트 공급 확대했던 이유가 뭔지부터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득 6분위 이상, 가구 소득 460만 원이 넘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적정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가 너무 많은 것이 시장 불안을 야기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 등을 지정을 시작을 하면서 공급 확대의 첫 신호탄이 열렸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한 주택을 빨리빨리 공급해서 수요층이 이제 분산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어떤 보고서를 보고 신념을 갖춘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는 돈이 많으니까 알아서 해. 자, 지금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 바로 소득 5분위 이하, 그냥 전세값 올라서 지금 화나고 주택 마련에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 공공 분양을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정책을 방향을 전환시킨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집이 필요 안 하다는 건 아닌데,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는 수요층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갑자기 바꿔버리면은 저 수요층이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냐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시세 차익 차단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꾀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싱가포르가 이런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간단합니다. 공공주택 시장 비율이요 84%나 차지하고 민간 주택 시장 비율은 16%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 임대 주택 시장하고요 고가 주택의 시장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양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했는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 수가 몇 채죠? 1129만 호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은 1100만 호가 넘는 일반 아파트가 계속해서 시세가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급될 10만 호에서 20만 호 주택을 시세 차익을 차단하는 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이거죠. 제가 요즘 계속 정부나 지자체의 공급 대책을 비난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분양이나 빨리 늘리라는 거죠. 매매 불안으로 공급 대책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신념이나 보고서를 보고 나서 정치인들이 그게 꽂히면은 기존의 매매 불안에 따른 공급 대책을 바꾸려고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분양받은 사람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걱정되면요, 실거주 의무 기간을 늘리면 돼요. 그리고 이미 늘려왔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유형을 챙기는 공급 방식은요, 공급 불안이 없어지면 그때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해도 안 늦는다는 부분이죠. 자, 업무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불안이 지금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것부터 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복지든 다양한 계층의 자가 마련 촉진이든 챙기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을 뭐에 하나 꽂혀버리잖아요. 그럼 그것만 한다는 게 문제예요. 지난번에 공공분양을 전부 다 신혼희망타운으로 대체하면서 공공분양 대기자들이 갈 데가 없다 말씀드렸죠. 지금 서울시에서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즘 정치인분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과 많은 분양 대기자의 답답함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거 보고서 보면서 정책을 다 바꿀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세워진 정책만 제대로 잘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